안녕하세요. 대업 시청자 그리고 데모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안내해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제가 오늘 데모에 대한 부제목을 제가 열받았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현재 단기 가열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일어날 수 없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단기 가열에 들어가서 열받았다 이렇게 적어 나와봤는데 사실 이 단기 가열에 들어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이 재건 관련주들이 또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대거 상승이 나왔는데 이 단기 가열에 걸리다 보니까 좀 주가가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오늘 이 재건주들이 대거 또 상승이 나온 이유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건주들의 상승 이유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있다. 그래서 26일 내일까지죠. 아마 관련된 또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해당 관련된 내용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됐냐를 좀 보게 되니까, 자,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 이제 협상 준비가 됐다라는 아주 따끈따끈하고 우리 재건주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뭐 협상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거의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군대 철수하거나 이 땅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협상은 없다라고 이런 입장을 펼쳤었는데, 이 최근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무기 지원을 이제 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좀 불합리한 이런 전쟁을 종식할까봐 미리 우크라이나가 이제 선점을 나서는 행동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국에게, 아무래도 중국이 이 러시아와 우방 국가고 그리고 이 중재국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좀 대화하고 싶고 협상하고 싶다 이렇게 뜻을 밝혔고, 그 중국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말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불어넣는 발언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3년째 전쟁 중인 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중국 외교부가 이런 우크라이나 말을 대신 입장을 좀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화 협상을 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상을 원하는지, 어떤 대화를 원하는지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현재는 기대감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 반응도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너희와 협상하길 원한다, 거부한 적 우리는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지만 이 세부상 너희가 원하는 협상 조건이 뭔지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좀 입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양 당사자 모두가 좀 전쟁에 대한 종식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뭐 세부 사항이 어떻게 될지,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전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향후에 기다려볼 수 있는 재료는 아무래도 11월에 평화회담이 현재는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 평화회담에 러시아 당사자는 참여를 하지 않은 채 진행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이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참석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인 만큼, 이와 관련돼서 러시아 입장, 아무래도 참석시키려면 그 전에 많은 물밑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작업 행위가, 내용들이 11월 전까지 계속 기사화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이번엔 끝나기보다는 이 트럼프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모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쉬운 게 이 단기 과열에 들어가게 되면서 재건주들이 대부분 이 오전에 크게 갭을 뜨고 상승이 나올 때 좀 혼자 못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기 과열에 들어가게 되면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웬만한 호재가 아니면 이 단기 과열 때 대부분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좀 특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일 뒤에 이 단기 가열이 풀리게 되는데 날짜로 보게 되면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단기 가열이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단기 가열이 해제가 되는 시점에 이 재건주들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게 나오냐가 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단기 가열에 들어갔다가 풀린 종목이 SG가 있습니다. SG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자, 이 종목도 단기 가열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단기 가열이 풀리는 날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웃기는 게 단기 가열에 들어갔을 때 주가가 3일 동안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기 가열 들어가는 기간 동안 이 재건과 관련된 그리고 트럼프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었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단기 가열에 크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걸렸던 날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단기간에 풀리는 날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단기가열 동안 하락을 했으면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거에 대한 디폴트 값은 그때의 시장 상황이나 재료와 이슈들이 어떻냐가 항상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현재 주가의 상황을 좀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때도 이 트럼프가 지지율이 한 차례 더 이 해리스를 꺾게 된다 또는 이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또는 러시아의 발언들 젤렌스키의 발언들을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데모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일정이나 이슈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